네, 안녕하십니까. 농수산물 품질관리 관계법령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관계법령은 세 개 법으로 구성되어 있죠. 세 개 법을 잠깐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일반점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 있죠. 자, 줄여서 농품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농품법이 있고요. 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자, 유통 그리고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그리고 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죠. 줄여서 그냥 원산지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세 개의 법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고요. 자,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시험에서는 25문항이죠. 사지 선다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객관식 문제입니다. 그리고 농품법에서는 기본적으로 14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죠. 그리고 유통가격 안정법은 9문항, 원산지법이 2문항 통해서 25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농법이 가장 출제가 많이 되고 있고, 그다음 유통 및 가격 안전한 법률, 그 다음에 원산지법입니다. 그래서 객관식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농법을 정리되겠는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농품청에서 14문항이 우리 14회 시험부터 출제가 되고 있었죠. 그래서 그전에는 13문제 나오다가 14회, 15회 전부 다 14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네, 농품청에서 7개 장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1장은 총칙이 나옵니다. 총칙. 자, 2장이 표준규격 및 품질관리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 표준규격, 자, 그리고 품질관리입니다. 자, 3장이 일반점들 우리 유전자 변형 농산물 표시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유전자 변형이라고만 쓰겠습니다. 또 4장이 일반점들 안전성 조사가 나옵니다. 안전성 조사. 자, 5장은 일반적으로 검사 검증에 관련된 문제이지요. 그래서 검사나 검증에 관련된 문제. 자, 6장은 보칙, 7장은 벌칙 사항입니다. 총에서 7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까지 출제 빈도를 보게 되면 주로 이제 나오는 부분들이 반복해서 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보편적으로 출제가 되는 것을 본다면 총칙 쪽에서는 기본점들 우리 농품법의 목적을 물어보는 문제가 간간히 출제되고는 있어요. 그래서 목적사항도 하나 정돈해 주시고, 총칙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점들 용어정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용어정의 문제는 거의 안 빠지고 출제가 되다시피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표준규격이나 품질관리 나오죠. 자, 이 부분이 아마 출제 빈도도 굉장히 또 중요한 파트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 표준규격 품질관리에 관련 파트는 정리컨대 첫 번째 일반적으로 우리 표준규격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표준규격 문제도 거의 안 빠지고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 포장규격, 등급규격에 관한 문제, 또 우리 15회 시험에서 등급규격 문제 물어봤었죠. 그래서 이번 표준규격 문제 정확하게 정리를 좀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울러서 농산물 우수관리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수관리 인증에 관한 문제, 또 우수관리 인증 기간, 또 우수관리 시설 등에 관련된 내용들 정리를 해 두셔야 할 필요가 있고요. 자, 또 한 가지는 이력 추적관리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력 추적관리 문제도 꼭 한 문제씩은 출제가 되고 있고요. 이력 추적관리에 관한 것을 정리할 것이고요. 아울러서 또 지리적 표시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지리적 표시에 관련 문제도 보통 한 2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표준규격 품질관리는 이 4가지 항목이 전부 다 중요한 항목입니다. 자, 물론 이제 사후관리가 있겠지만 사후관리는 그닥 출제가 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4개 파트는 항상 출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표준규격, 우수관리, 이력 추적관리, 지적 표시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울러서 유전자 변형, 농산물 표시에 관련된 문제죠. 그래서 주로 이제 거짓 표시에 관한 문제 체킹 좀 하시면 되겠고, 또 안전성 조사 파트도 꼭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도 조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 체킹합니다. 또 검사 검정 문제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 보칙 부분은 여러분 여러 가지 내용을 보충의 내용을 갖고 있는데, 보충 내용 중에서 또 출제가 자주 되는 것이 우리 농품사죠. 농품사의 직무 범위를 물어보는 문제. 그래서 우리 농산물 품질관리사, 줄여서 농품사라고 쓰겠습니다. 자, 농품사를 물어보는 게 아주 출제가 잘 되고 있고, 자, 간간히 명예감시원을 물어보기도 하고요. 이런 것을 정리하시면 되겠다. 자, 그리고 벌칙조항은 주로 이제 형벌조항이 있고요. 아울러서 과태료 조항이 나옵니다.
자, 간간히 이제 우리 형벌조항에 관한 것을 지문으로 구성해 가기도 하거든요. 지문 문제도 같이 정리할 것이고 각 부분 나올 때 중요한 형벌들은 같이 체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논문법이 이렇게 총 7장으로 구성이 돼가지고 14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고 항상 나오는 파트가 여전히 잘 나오고 있고요. 뭐 유인자변은 한 문제 나오고 관념도 한 문제 나오고 감사감정도 꼭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가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는 파트가 우리 농산물 품질 관리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목적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체라는 기본 목적 사항입니다. 자, 우리 법 1조 내용이죠. 자, 농산물 품질관리법의 목적은 그 보시면 자, 농산물의 적절한 품질 관리를 통해서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또 상품성을 향상시키고 또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유도한다 나와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농업인의 소득 증대하고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목적의 기본적인 틀은 이렇습니다. 농산물의 품질 관리를 하겠다는 이야기죠. 자, 품질을 관리하겠다. 품질 관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 기본적으로 두 가지 것이 향상된다는 이야기죠. 자, 두 가지 것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안전성 확보에 관한 문제겠죠. 그래서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문제. 자, 그리고 또 상품성을 향상시키는 것. 자, 여기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고. 자, 또 한 가지는 공정한 거래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라고 쓰겠습니다. 자, 공정거래를 유도하겠다는 이야기죠. 공정거래를 유도하겠다. 궁극적인 목적은 자, 농업인의 소득 증대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소비자 보호죠. 소비자 보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목적사항은 자, 이런 걸 확보함으로 인해 가지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라든가 소비자 보호에 기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농품법의 기본 목적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사항은 다시 정리하면 품질 관리를 통해 가지고 안전성, 상품성을 향상시키고 아울러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하고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 목적입니다. 자, 물론 우리 시험에서도 3회 시험에 나왔었죠. 농산물의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자, 보시면 농산물의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농품법의 목적이다. 이건 틀린 지문으로 나오겠죠. 적정한 가격 유지는 아니다. 결과적으로 소득 증대나 소비자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지 농산물의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목적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8회 시험에서는 가로넣기 나왔었죠. 가로넣기 해가지고 뭐 안전성 부분을 가로넣거나 또는 상품성을 가로넣거나 또는 소비자 보호, 소비자를 가로넣거나 그래서 일단 목적에 중을 써놓고 가로를 넣어가지고 가로 안에 맞는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출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 상품성, 공정거래 그리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하고 소비자 보호지 생산자 보호라면 안 되겠죠.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용어정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용어정의는 첫 번째 농산물이 나옵니다. 농산물 개념은 우리 7회 때도 한번 출제됐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농산물은 농업활동에 의해야 되겠죠.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 이게 보통 농산물의 기본적 개념입니다. 농산물은 기본적으로 농업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농업활동으로 생산된 산물, 이게 기본적으로 농산물 개념이죠. 일단 농산물 개념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나오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나올 것이고 아울러서 그 아래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농업활동으로 생산된 산물인데 자, 네 가지 게 나옵니다. 첫 번째가 농작물 재배, 세 가지죠. 농작물 재배업이 나옵니다. 농업활동이라는 것은 첫 번째가 농작물 재배업 나오고요. 자, 또 한 가지 일반적으로 축산업이 나오죠. 축산업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임업이죠. 이 세 가지 활동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농작물 재배업이나 축산업, 임업에 의해서 생산되는 기본적인 산물, 그래서 우리가 농산물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 주안점은 농산물은 농업활동에서 생산된 산물이다. 대통령령에 정한 것은 세 개 업을 정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농작물 재배업, 그리고 축산업, 임업입니다. 좀 세부적 들어가 보면 농작물 재배업에 관한 것은 식량, 채소, 과실, 화훼, 특용작물, 그리고 약용작물, 버섯, 양잠업, 그리고 종자, 묘목, 재배업이 나오죠. 또 축산업이 나오고 아울러서 임업이 나옵니다. 일단 여러분들 세세한 것보다도 일단 이 세 가지 거 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 자, 축산업에 관한 것도 기본적으로 농산물 개념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생산되는 산물입니다. 자, 농산 가공품이 나옵니다. 농산물을 올려 재료를 해가지고 가공한 제품이 나오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농산물하고 농산 가공품이 나옵니다. 농산 가공품의 기본 초점은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공을 한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농산물이 원료 재료에서 가공한 그 품목을 농산 가공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농산물 개념은 뭐 그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나온 게 생산자 단체가 나옵니다. 이번 생산자 단체 문제는 한 번도 기출됐었죠. 우리 6회 때 출제가 됐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용어 정의에 관련된 문제 보시면요. 자, 생산자 단체가 나옵니다. 자, 생산자단체는 거기 보시면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나오는 내용하고요. 또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에 나오죠. 그 생산자단체하고 아울러서 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부령으로 정하는 단체 이게 이제 뭐가 있는 것이냐 해서 관련된 내용들이죠. 자, 보시면 농업농촌 산업기본법에 나와 있는 생산자 단체들이 네 가지가 나옵니다. 농업협동조합하고 아울러서 중앙회, 또 산림조합하고 중앙회, 또 여변처 생산협동조합하고 중앙회, 아울러서 농산물을 공동생산, 또 생산하여 공동판매, 가공, 수출 나오죠. 그래서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 생산자 조직이라고 나오죠. 이렇게 보시고요. 또 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영농조합법인하고 농업회사법인이 나오죠.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생산자 단체에 관한 것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6가지가 나오는데 6가지를 보시면 여러분들 암기하기 편하게 농협 보시면 됩니다. 농업협동조합하고 중앙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또 산림조합이 나옵니다. 역시 산림조합하고 아울러서 그 중앙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아울러서 여변처 생산협동조합이 나오죠. 줄여서 쓰면 여변처 조합입니다. 알겠죠? 여변처 조합 이렇게 보시고요. 자, 또 한 가지는 전문 생산자 조직입니다. 자, 전문 생산자 조직에서는 여러분 기억할 것은 일단 농업인이 5명 이상으로 결성돼 가지고 공동 생산하고 또 공동으로 판매 가공 등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법인격이 있는 단체입니다. 전문 생산 조직은 농업인 5명 이상이다. 이거 하나 보충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는 우리 영농조합법인이 있죠. 여기는 우리 부령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농업회사법인입니다. 일반적으로 생산자 단체를 골라라 할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농협, 산림조합, 여변처 조합, 그리고 전문 생산자 조직입니다. 자, 우리 6회 때 시험에서는 예를 들어서 전문 유통자 조직이다. 자, 전문 유통 조직이다. 자, 이것은 생산자 단체는 들어가지 아니하죠. 그죠? 일반 생산자는 전문 생산자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농업인이 5명 이상이다. 일단 기억해 두시고 또 영농조합 법인하고 농업회사 법인 나오죠. 그래서 생산자 단체는 6개. 농협, 산림조합, 여변처 조합, 전문 생산자 조직, 영농조합 법인, 농업회사 법인 이렇게 6개를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물류 표준화가 나옵니다. 자, 물류 표준화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개념상 문제를 여러분 이해할 때 물류를 표준화시킨다. 뭐 표준화시킨다는 것은 뭐 규격을 일정하게 만든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표준화 조직에 관련된 문제는요. 자, 농산물의
운송, 보관, 하역, 포장이죠. 우리 물류의 각 단계입니다. 물류 표준어는 것은 물류의 각 단계, 물류 각 단계는 여러분 알다시피 운송, 보관, 운송하거나 또 보관하거나 또 그 짐을 내릴 하역, 포장 이 각 단계죠. 단계에서 자, 표준화시킨다는 말의 의미는 거기 보시면 기기, 용기, 설비, 정보 등이죠. 규격화해서 호환성과 연계성을 원활히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표준화 개념은 이런 각 단계에서 기기, 용기, 설비 등입니다. 기기, 용기, 설비, 정보 등이죠. 자, 일반점들 이런 각 단계 운송, 보관, 하역, 포장 각 단계에서 일반점들의 기기, 용기, 설비, 정보 등입니다. 자, 여기에 관해서 뭘 시킨다는 이야기죠? 규격화 시킨다고 나와 있죠. 규격화한다. 자, 규격화한다. 규격함으로 인해 가지고 일반적 호환성과 연계성을 원활하겠다는 이야기죠. 자, 호환성, 규격이 되기 때문에 서로 이제 바꿀 수도 있는 거. 자, 또 한 가지는 연계성이죠. 연계성. 이것을 원활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 물류 표준화 개념이죠. 그래서 물류 표준화는 물류의 일정 단계로 하면 안 되고요. 각 단계입니다. 운송, 보관, 하역, 포장 각 단계에서 기본적으로 표준화된 대상되는 것은 기기, 용기, 설비, 정보도 들어간다는 것 기억해 두시고 자, 그리고 그것을 규격화시키는 게 표준화의 기본 핵심이죠. 자, 그래서 호환성을 증대시키고 또 연계성을 원활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물류표준화 기본적 개념입니다. 자, 물론 이 문제는 우리 15회 시험에서 한번 출제가 됐어요. 가로넣기 나왔었죠? 가로넣기 두 개를 가로쳐가지고 규격화, 호환성 이걸 이제 물어보는 문제가 15회 시험에는 출제가 됐습니다. 어쨌든 물류표준화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규격화, 호환성과 연계성을 원활히 하겠다는 것이 물류표준화 기본 개념입니다. 자, 또 네 번째 농산물 우수관리가 나오죠. 우수관리에 관한 문제는 자, 농산물 안전성 확보고 아울러서 농업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 나오죠. 그리고 유통 각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각 단계에서 작물에 재배되는 농경지 및 농업용수 등의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가 있는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해오염물질 나오죠. 유해생물 등 유해 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 농산물 우수관리의 기본 표점은 유해 요소를 관리하는 것. 유해 요소라는 것은 거기 나오는 것처럼 뭐 농약이라든가 중금속 또 유기성 오염물질 나오죠.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게 농산물 우수관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라서 이력 추적관리가 나오죠. 이력 추적관리에 관한 문제는 일반적으로 우리 11회 시험에서 가로넣기가 한번 출제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력 추적 관리입니다. 자, 말 그대로 농산물의 이력을 추적하겠다는 거죠. 추적한다. 추적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반적으로 어떤 농산물에 가서 유해 요소가 발견됐을 때 어느 단계에서 유해 요소가 개입이 됐는지 그 원인을 규명해야 되겠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일반적으로 이력 추적 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력 추적 관리는 안전성에 관련된 문제이고요. 아울러서 일반적으로 이력을 추적해 가지고 목적은 뭐죠? 이력 추적해 가지고 목적은 원인을 규명하겠다는 이야기죠. 자, 원인을 규명했다는 것이고 이제 추적의 대상이 되는 것은 생산 단계에서부터 판매 단계까지죠. 그래서 모든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적이라는 것은 생산 단계에서 자, 우리 판매 단계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것을 추적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추적에서 원인을 규명하고 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일정한 정보를 관리하는 것. 그런 정보를 관리하는 것을 이력 추적 관리다. 그래서 이력 추적 관리 기본적 초점은 안전성 향상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추적, 원인 규명, 그리고 조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11회 시험에서는 이렇게 가로를 묶어서 추적, 원인, 규명 이걸 나왔는데 기본적 핵심은 조치 취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정보를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력 추적 관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리적 표시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지적 표시는
농산물 또는 농산 가공품에 대해서 자, 명성, 품질, 특성이 본질적으로 나오죠. 특정 지역의 지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산물 또는 농산 가공품이 특정 지역에서 생산, 제조, 가공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특정 지역에서 지적 표시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적 표시의 기본적 테마는 항상 여러분 지리적 표시라고 나와 있죠. 그 표시에 관한 문제는 특정 지역에서 생산, 가공 그리고 제조됐음을 나타내는 표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에 지적 표시의 기본 특징이라는 것은 그 농산물 또는 가공품의 명성 내지는 품질 특징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명성, 그죠? 명성, 또 품질, 그리고 특성입니다. 그 특성이 자, 본질적으로 이 말 나오죠? 본질적입니다. 자, 이 본질적 말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자, 본질적으로 일반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되다 나와 있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입니다. 자, 그래서 특정 지역의 특성에 의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산, 제조, 가공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 지리적 표시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김이 완도김이다. 완도라는 그 지적 특성에 의해서 본질적이죠. 뭐 가공된 건 아니고 본질적으로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김이 생산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 김은 완도에서 생산, 제조, 가공됐다. 이렇게 나타내는 표시를 지리적 표시다라고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적 표시 개념은 그렇게 정리하시고 자, 또 한 가지 같이 비교할게. 동음, 이의어가 나옵니다. 자, 말의 의미는 음은 같은데 뜻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음은 같은데 뜻이 다르다. 이 동음, 이의어는 보시면 지적 표시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 동일한 품목이라고 나와 있죠. 아울러서 지적 표시에서 타인의 지적 표시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발음은 같지만 해당 지역이 다른 지적 표시라고 나옵니다. 동음, 이의어의 기본적으로는 동음이기 때문에 여기는 발음은 같다. 발음은 동일하다는 이야기죠. 동일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지역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해당 지역이 다른 지리적 표시입니다. 지역이 다른 지리적 표시.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동음, 이의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동일한 발음은 동일하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이의어라는 것은 해당 지역이 다릅니다. 자, 이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나오면 해당 지역이 동일한 뭐 이렇게 보통 문제 바꾸겠죠. 동일한 하면 틀립니다. 일반 해당 지역이 다른 그런 지리적 표시를 우리는 동음, 이의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동음, 이의어의 기본적 개념은 이렇게 잡아두시면 되겠다. 발음은 동일하지만 지역이 다른 지리적 표시를 의미합니다. 자, 8번째 지적 표시권은요. 이러한 지적 표시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을 의미합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 나오죠. 자, 유전자 변형 농산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도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될 부분이겠죠. 그래서 유전자 변형 부분은 두 가지 용어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유전자 변형 자, 농산물입니다. 농산물. 자, 이번에 유전자 변형 농산물에 관한 것은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하거나 재조합이 나오죠. 기본 개념 특징은 인공적입니다. 그래서 유전자 우리 보통 DNA죠. 유전자를 분리 또는 재조합이라고 나옵니다. 재조합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의도하는 특성을 갖도록 한 농산물을 의미합니다. 자,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만든 그런 농산물을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라고 합니다.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기본적 특징에서는 두 가지 것을 기억하라고 제가 정리했었는데 두 가지 것은 여러분 이거죠. 인공적입니다. 이것도 간간히 자연적으로 이렇게 넣으면 틀린 점이 됩니다. 인공적이라는 것. 자, 유전자를 분리 재조합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도한 특성입니다. 여기도
의도하지 않는 특성이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줌이 되는 것이죠. 항상 객관식 문제는 여러분 기본 나올 수 있는 특징점을 찾아가지고 자꾸 기억해 두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인공적이기 때문에 자연적 하면 틀리다. 또 의도하는 특성을 갖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의도하지 아니한 특성하면 틀리게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거 하나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0번째는 유해물질이 나옵니다. 자, 유해물질 말도 해로운 물질을 의미하겠죠. 자, 물론 이 시험은 13에서 한번 나왔었고 또 과거에 유괴 뜻 한번 출제된 적은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유해물질은 농약, 중금속, 그리고 항생물질, 아울러서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또 독소, 그리고 방사성 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유해물질에 관한 것은 첫 번째로 정리할 포인트는요. 유해물질의 구체적 내용에 관한 것은 첫 번째 총리령으로 정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간간히 문제상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 또는 부령으로 정한다. 자, 이렇게 나오면 전부 다 틀린 점이 되는 것이죠. 일단 유해물질의 구체적 내용은 총리령에 있다는 것이죠. 대통령령이나 부령이 아니고 총리령에 있다는 것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그 내용으로 보시면 일반적으로 농약 아시겠죠? 뭐 유해물질이 중금속도 아실 수 있고요. 항생물질이 나옵니다.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뻔히 아는 걸 빼고 좀 더 기억한다면 항생물질도 유해물질에 들어갑니다. 또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 뭐 이것은 유해물질인지 아시겠죠? 또 병원성 미생물입니다. 자, 병원성 미생물. 자, 이것도 유해물질에 들어간다는 거. 또 생물 독소, 방사능,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물질들이죠. 이건 전부 다 일반적 유해물질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근데 간간히 우리 물론 6회 때 나왔습니다만은 환경 호르몬이다. 환경 호르몬은 유해물질에 나와 있지 아니하죠. 이건 틀린 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해물질은 농약이나 중금속, 또 유기성 오염물질, 방사능, 또 뭐 독소, 또는 항생물질, 병원성 미생물 이런 것들이 유해물질이고 유해물질의 구체적 내용은 총리령에서 정하고 있다. 이거 정돈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식품, 또 식품산업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식품에 관련된 문제, 농업농촌 식품산업기후법에 나와 있죠. 식품의 개념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식품하고 식품산업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일단 우리 식품에 관한 개념은 이렇게 정의하시면 되겠죠. 일단 식품은 다음에 해당하는 것인데, 자,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산물이 나오죠.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자, 기본적으로 농산물을 의미한다. 하나 기억하시고, 자, 두 번째 식품은 자, 농산물을 원료로 해서 모든 음식물이죠.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이다. 식품 개념은 일단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산물이고 또 그런 농산물을 원료로 해서 만든 모든 음식물을 식품이라 한다는 이야기죠. 보시면 되겠고요. 아울러서 식품 산업이 나옵니다. 식품 산업이라는 것은 그런 식품에 관련돼 가지고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그리고 판매 등을 하는 산업을 말하죠. 식품 산업에 관한 것은 식품에서 모든 단계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품을 생산하고 아울러서 가공하고 제조, 그리고 조리, 포장, 또 수송까지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수송, 아울러서 보관, 판매, 이게 전부 다 포함되는 것이 식품 산업을 의미한다. 이렇게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대통령 제가 나오는데 대통령령에는 나와 있죠. 자, 인공에서 생산, 가공, 조리 나오죠. 생산, 가공, 제조, 조리.
아울러서 포장, 보관, 수송, 판매 나오죠. 이거 전체 총괄해 가지고 이것을 우리는 식품산업이다 라고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식품산업 개념은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또 한 가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 나오는데 이건 약간 상식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식량의 안정적 공급이 필요하거나 국토환경이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자 하는 것,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토양 유실 및 홍수 방지, 생태계 보존, 농촌사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 보존이 나오죠. 이 기본점들 공익기능이다. 농업이나 농촌이 필요한 공익적 기능에 관련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 예시 문장 나와 있죠. 예시 문장을 보시면 이래요. 자, 용어적인데 옳은 것 물어봤죠. 1번 농산물이죠. 농산물에서는 가공된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을 말한다. 자, 여러분 아까 농산물 개념은 농업활동으로 생산된 거라겠죠. 농업활동으로 생산된 거. 그 농업활동은 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이 나오죠. 농업활동으로 생산된 걸 말하지 가공된 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 가공되는 것은 농산 가공품의 개념이죠. 1번 틀렸고요. 2번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유전자가 분리 제조된 농산물을 아까 이야기했죠. 일반적으로 유전자 변형은 인공적입니다. 그리고 의도한 특성, 그러니까 두 가지 포인트를 잡으셔야겠죠. 인공적이다. 또 의도한 특성이다. 그게 자연적 하면 틀리고 의도하지 아니하면 틀리다는 이야기죠. 정돈하시면 되겠다. 2번도 틀렸어요. 자, 3번입니다. 생산자 단체가 나오죠. 자, 생산자는 아까 우리 6가지 봤었죠. 그래서 생산자는 여러분들 농협, 농업협동조합이죠. 또 산림조합, 여변처조합, 전문 생산자 조직입니다. 그리고 일반점들 우리 영농조합법인하고 농업회사법인 6가지 있었죠. 영농조합법인하고 농업회사법인은 부령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자, 3번에 틀린 것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부령이 정하는 단체 이렇게 가야 되겠죠. 3번도 틀렸어요. 자, 4번은 이력 추적관리죠. 이력서, 서자 빼세요. 오답니다. 이력 추적관리입니다. 이력 추적관리는 농산물의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때 추적해가지고 원인 규명, 조치를 취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반 생산 단계에서 판매 단계까지 모든 정보를 관리하겠다. 이력 추적관리의 기본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이 옳은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중요한 용어정의 파트를 정리 드렸습니다.